안녕하세요. 계단식 상승장입니다. 요즘 이런 고민하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미국 주식 사고 싶은데 지금 환율이 1,500원대잖아. 달러를 이렇게 비싸게 사서 미국 주식을 모으면 나중에 환율이 떨어졌을 때 환차손으로 오히려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실제로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가니까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매수가 전주 대비 77% 급감했어요. 다들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사면 달러를 너무 비싸게 사는 거 아닌가? 라고 말이죠. 오늘 이 고민에 대해서 과거에 실제로 일어난 사례를 가지고 숫자로 하나씩 풀어볼게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보는 거예요. 먼저 이 고민의 구조를 정확히 뜯어볼게요. 미국 주식을 사는 행위는 사실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첫째,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거. 둘째, 그 달러로 미국 기업의 주식을 사는 거. 그래서 최종 수익은 이 두 가지의 합이에요. 주식 수익이 얼마냐? 플러스 환율 변동이 얼마냐? 이 두 개를 분리해서 보면 답이 나와요. 자, 그러면 과거에 실제로 환율이 1,500원이었던 적이 있었는지부터 볼게요. 2008년 10월이에요. 글로벌 금융위기 한복판이었어요. 2008년 1월에 환율이 940원이었어요. 그런데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돈을 빼기 시작했고 환율이 미친 듯이 올랐어요. 10월 28일에 장중 1,500원을 찍었어요. 11월에는 1,570원대까지 갔어요. 지금이랑 거의 같은 상황이에요. 환율이 역사적 고점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만약 그때 최악의 타이밍에 환율 1,500원일 때 S&P 500을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2008년 10월 S&P 500 지수가 약 850이었어요. 환율은 1,500원이었고요. 1,500만 원을 투자했다고 해볼게요. 1,500만 원을 환율 1,500원에 바꾸면 1만 달러가 돼요. 이 1만 달러로 S&P 500 인덱스를 샀어요. 10년 뒤인 2018년 10월을 보면요. S&P 500은 약 2,711이었어요. 850에서 2,711이니까 약 3.19배 올랐어요. 1만 달러가 31,900달러가 된 거예요. 근데 환율은요? 2018년 10월 환율이 약 1,130원이었어요. 1,500원에서 1,130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환율이 25% 하락한 거예요. 이게 바로 시청자분들이 걱정하는 그 상황이에요. 봐, 환율이 1,500원에서 1,130원으로 떨어졌잖아. 손해봤잖아. 라고 말이죠. 계산을 끝까지 해볼게요. 31,900달러를 환율 1,130원의 원화로 바꾸면요. 31,900 곱하기 1,130원은 3,604만 원이에요. 처음에 넣은 돈이 1,500만 원이었어요. 10년 뒤에 3,604만 원이 된 거예요. 원화 기준 수익률이 플러스 140%예요. 환율이 25%나 떨어졌는데도 원화 기준으로 140% 수익이에요. 왜냐면 주식이 219% 올랐으니까요. 주식 수익이 환율 손실을 완전히 압도한 거예요. 이걸 수식으로 쓰면 이래요. 주가 상승 219%에서 환율 하락 25%를 빼도 140%가 남는 거예요. 정확히는 곱하기 구조라서 단순 뺄셈은 아니지만 핵심은 같아요. 주식 수익률이 환율 변동폭보다 압도적으로 크면 환차손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와요. 그건 2008년이 특별한 케이스 아니야? 금융위기 바닥에서 산 거잖아. 맞아요. 2008년은 S&P 500이 바닥이었으니까 반등이 컸어요. 그러면 좀 더 불리한 조건으로 해볼게요. 환율이 역사적으로 꽤 높았던 시점들을 골라서 그때 S&P 500을 샀다면 어땠는지 볼게요. 2001년 3월 환율 1,330원일 때 S&P 500은 1,160이었어요. 10년 뒤인 2011년 3월 환율 1,120원, S&P 500은 1,325. 환율은 16% 떨어졌고 S&P 500은 14% 올랐어요. 이 경우 원화 수익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IT 버블 직후 고점에서 사고 10년 뒤가 유럽 재정위기 시기였거든요. 이게 거의 최악의 케이스예요. 근데 15년으로 늘리면요. 2016년 3월 환율 1,160원, S&P 500은 2,059. 환율은 13% 떨어졌지만 S&P 500은 77% 올랐어요. 원화 수익률은 약 54%. 15년 들고 있으니까 환차손을 충분히 이긴 거예요. 이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있어요. S&P 500의 장기 연평균 수익률이 배당 포함 약 10.7%예요. 이건 1970년부터 2020년까지 51년 동안의 평균이에요. 반면에 원달러 환율의 연간 변동폭은 보통 5%에서 15% 사이예요. 아무리 환율이 크게 움직여도 20% 이상. 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는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같은 극단적 상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매년 10%씩 복리로 불어나는데 환율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5년, 10년, 15년 가면 주식 수익이 환율 변동을 압도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S&P 500에 15년 이상 투자한 경우 역사상 단 한 번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적이 없어요. 최악의 15년이어도 연평균 플러스 4.24%였어요.
여기에 환율 변동까지 고려해도 15년 이상이면 원화 기준으로도 손실을 본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환율이 1,500원에서 1,000원으로 떨어지면 33% 손해인데? 좋아요. 그 극단적인 시나리오도 계산해 볼게요. 환율이 1,500원에서 1,000원으로 떨어진다고 가정할게요. 33% 환차손이에요. 근데 S&P 500이 연 7%로 10년 동안 올랐다고 해볼게요. 연 7%면 10년이면 약 1.97배예요. 1만 달러가 19,700달러가 되는 거예요. 19,700달러 곱하기 1,000원은 1,970만 원이에요. 처음에 1,500만 원 넣었으니까 원화 수익률 플러스 31%예요. 환율이 33%나 떨어졌는데도 원화로 31% 벌었어요. 환율이 1,500원에서 1,000원까지 떨어지려면 원화가 50% 절상돼야 하는 건데 이건 외환위기 이후 3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수준이에요. 현실에서 이 정도 환율 하락이 올 확률은 극히 낮아요. 근데 그 극단적 상황에서도 원화 기준으로 수익이에요. 반대 상황도 볼게요. 환율이 안 떨어지고 오히려 더 오르면요. 1,500원에서 1,700원이 되면 주식 수익의 환차익까지 더해져요. 이 경우 수익이 폭발하는 거예요. 결국 구조가 이래요. 환율이 떨어져도 주식 수익이 이기고 환율이 올라가면 2배로 이기는 거예요. 장기 투자자한테 환율은 위험이 아니라 비대칭 구조인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구조예요. 미국 주식이 폭락할 때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요. 달러가 강세가 돼요. 2008년 금융위기 때 S&P 500이 37% 빠졌어요. 근데 같은 기간 환율은 940원에서 1,500원으로 올랐어요. 60% 상승이에요. 2020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예요. S&P 500이 34% 빠졌는데 환율은 1,150원에서 1,290원으로 올랐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미국 주식이 떨어져서 손실이 생길 때 환율이 올라서 그 손실을 일부 상쇄해준다는 거예요. 반대로 미국 주식이 올라갈 때는 환율이 안정되거나 살짝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 자연 해지라고 해요. 일부러 해지를 안 해도 환율이 알아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구조인 거예요. 이게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 특성이에요. 위기 때 전 세계 돈이 달러로 몰리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거든요. 국민연금도 이 구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주식 자산의 환해지 비율을 겨우 10%만 해요. 나머지 90%는 환율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거예요. 1,400조 원짜리 연기금이 이 전략을 쓰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화자산운용의 금정섭 본부장도 이렇게 말했어요.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는 환오픈으로 가져가야 한다. 달러 1,450에서 1,500원이면은 역사적 고점이라 환해지 ETF를 고려할 수는 있지만 장기 투자라면 환오픈이 기본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김승현 담당도 같은 이야기를 해요. 주식은 환오픈, 채권은 환해지가 일반적이다. 국민연금도 동일한 전략을 쓴다. 그러면 그래도 불안한데 환해지 하면 안 되나?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환해지가 뭐냐면은 환율 변동을 없애주는 거예요.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주식 수익률만 그대로 가져가는 구조예요. 근데 환해지에는 숨은 비용이 있어요. 한국 기준금리와 미국 기준금리의 차이만큼 비용이 발생해요. 지금 한국 기준금리가 2.5%이고 미국이 3.75%예요. 이 차이 1.25%포인트가 매년 환해지 비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연 1.25%면 작아 보이지만 복리로 계산하면 엄청나요. 10년이면 약 12.5%, 20년이면 약 25%의 수익을 환해지 비용으로 잃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환해지 ETF를 사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ETF 보수는 0.25%인데 실제로는 1.25% 넘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S&P 500 투자 수익률을 보면요. 환오픈으로 투자한 사람은 32% 벌었어요. 환해지로 투자한 사람은 14% 벌었어요. 같은 S&P 500인데 수익률이 2배 넘게 차이 난 거예요. 물론 반대 사례도 있어요.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는 환해지가 18% 수익인데 환오픈은 4%였어요. 이 기간에는 환율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환해지가 이긴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환율을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2022년에 앞으로 환율이 오를 거야 하고 맞춘 사람이 얼마나 돼요? 2017년에 앞으로 환율이 내릴 거야 라고 맞춘 사람이 얼마나 돼요? 거의 없어요. 환율 전망은 전문가들도 못 맞춰요. 그래서 장기 투자자는 환율 타이밍을 잡으려 하지 말고 주식의 장기 수익률을 믿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적립식으로 매달 사면 환율 리스크가 자동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만약 환율 1,500원에 한 번에 몰빵하면 그 환율에 운명이 걸리잖아요. 근데 매달 50만 원씩 사면요. 이번 달은 1,500원에 사고, 다음 달은 1,480원에 사고, 그 다음 달은 1,520원에 사고, 이렇게 되면 내 평균 매입 환율이 자동으로 분산돼요. 이걸 환율 평균 효과라고 해요.
적립식 투자를 하면 환율 고점에 물릴 확률이 구조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시간을 분산하면 환율이 1,500원이든 1,300원이든 평균이 잡히니까요. 실제로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S&P 500에 적립식으로 넣었다면요. 이 기간 환율은 1,190원에서 1,470원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평균 매입 환율은 대략 1,320원 정도가 돼요. 고점인 1,470원에 한 번에 산 사람보다 훨씬 유리한 거예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 볼게요. 지금 환율이 비싸서 미국 주식을 안 사겠다는 건 뒤집어 보면 이런 거예요. 환율이 싸질 때까지 기다리겠다. 근데 기다리는 동안 두 가지 비용이 발생해요. 첫째, 주식이 오르는 비용이에요. 환율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동안 S&P 500이 올라가면요. 나중에 환율이 좋아져서 샀을 때 주식 가격은 이미 올라가 있는 거예요. 환율에서 아낀 돈보다 주식에서 놓친 돈이 더 클 수 있어요. 실제로 2022년 10월에 환율이 1,440원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환율이 너무 비싸다며 매수를 멈췄어요. 그 뒤에 환율은 2023년 1월에 1,220원까지 떨어졌어요. 봐라, 기다리길 잘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사이에 S&P 500은 3,580에서 4,070으로 14% 올랐어요. 환율에서 15% 아꼈지만 주식에서 14%를 놓친 거예요. 결과적으로 기다린 사람이나 바로 산 사람이나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둘째, 원화의 구매력이 줄어드는 비용이에요. 환율이 1,500원이라는 건 원화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 원화를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3% 정도 붙지만 환율이 매년 5%씩 오르면 실질적으로 손해인 거예요. 원화만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리스크인 시대가 된 거예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점인데 대부분의 사람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지금 한국인의 자산 구조를 보면요. 실물 자산의 76%가 부동산이에요. 금융자산 중에서도 87%가 원화 예금이에요. 월급도 원화, 부동산도 원화, 예금도 원화, 우리 자산의 거의 전부가 원화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미국 주식을 사는 건 달러를 비싸게 사는 것이 아니라 원화에 올인된 내 자산을 분산하는 것이에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얘기를 환율에 적용하면 지금 우리는 모든 달걀을 원화라는 바구니 하나에 담고 있는 거예요. 미국 주식을 사는 행위는 그 바구니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이건 투기가 아니라 분산이에요. 환율이 1,500원이든 1,200원이든 원화 100% 포트폴리오에서 달러 자산 비중을 늘리는 것 자체가 리스크를 줄이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환해지 ETF를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국내에 상장된 S&P 500 ETF는 크게 두 종류예요. 이름 끝에 아무것도 안 붙은 게 환노출 H가 붙은 게 환해지예요. 예를 들어 코덱스 미국 S&P 500은 환노출이에요. 환율 변동이 수익에 그대로 반영돼요. 코덱스 미국 S&P 500H는 환해지예요. 환율 변동을 없애고 순수하게 S&P 500 수익만 가져가는 구조예요. 이걸 실제 숫자로 비교해 볼게요. 2024년 1월에 각각 1,000만 원씩 넣었다고 해볼게요. 환노출 ETF에 넣은 사람은 2024년 12월에 약 1,390만 원이 됐어요. S&P 500 상승분에 환율 상승분까지 더해져서 수익률 약 39%. 환해지 ETF에 넣은 사람은 같은 기간 약 1,230만 원이 됐어요. S&P 500 상승분만 반영되고 환율 상승에 의한 이익은 빠지고 거기에 해지 비용까지 빠져서 수익률 약 23%. 같은 S&P 500인데 16%포인트 차이가 난 거예요. 이건 2024년에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환노출이 이긴 케이스예요. 반대로 환율이 내려갔던 2023년 상반기를 보면요. 환율이 1,300원대에서 1,260원대로 떨어졌거든요. 이때는 환해지 ETF가 환노출보다 수익이 더 좋았어요. 환율이 내려가면서 환노출 쪽은 환차손이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하나자산운용의 금정섭 본부장은 이런 전략을 제안해요. 기본은 환오픈으로 가되 지금처럼 환율이 1,450에서 1,500원 수준이면 역사적 고점이니까 환해지 ETF를 일부 섞을 수 있다. KB자산운용의 육동희 실장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환오픈과 환해지를 반반 가져가는 것도 전략이다. 환율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반반으로 변동성을 줄이는 거다. 이게 뭔 뜻이냐면요. 지금 환율이 불안해서 미국 주식을 아예 안 사는 것보다 환해지 ETF를 활용해서 환율 리스크를 줄이면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을 넣는다면 50만 원은 환노출 S&P 500 ETF, 50만 원은 환해지 S&P 500 ETF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환율이 오르면 환노출 쪽이 벌고 환율이 내리면 환해지 쪽이 버텨주는 구조가 돼요. 다만 환해지에 연 2% 비용이 있다는 건 감안해야 해요. 10년이면 약 18%를 비용으로 내는 거니까 장기로 갈수록 환노출이 유리해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도 해외 주식의 90%를 환노출로 가져가는 거예요. 결국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환율이 무서워서 아예 안 산다가 최악이고 환율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산다가 최선인 거예요. 환노출로 가든 환해지를 섞든
안 사는 것보다는 사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게 과거 데이터의 답이에요. 다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이건 장기 투자를 전제로 한 얘기예요. 1년 안에 팔 돈이면 환율 리스크가 크니까 신중해야 해요. 5년 이상 안 쓸 돈으로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건 S&P 500 같은 인덱스 투자 기준이에요. 개별 종목은 주가가 반토막 나서 환차손까지 겹치면 진짜 손실이 날 수 있어요. 인덱스 투자와 개별 종목 투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이 영상은 특정 금융상품이나 투자를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 판단은 각자의 몫이에요. 다만 환율이 비싸서 못 사겠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숫자로 된 근거를 제공하고 싶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루면 좋겠다 싶은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계단식 상승장에서 다루겠습니다.